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추운 사람은 더욱더 추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나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 이 겨울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계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불 밖은요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신체 저항력도 약해지는 데다가 특히나 신체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무려 30%가량 더 높아진다고 하죠.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체력 소모도 커지는 계절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네,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독감 때문에 주변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코가 좀 막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부터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춥다 보니까 얼음 때문에 낙상 사고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를 겨울이 괴롭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월별 사망률을 보니까 겨울에 쫙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겨울철에 더 급증하는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심근경색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이장훈 심혈관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이장훈입니다. 현재는 대구 경북 권역 심뇌혈관 센터의 심혈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저희가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거.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네.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이제 기대함으로 먹을 생각에 그냥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예. 콩닥콩닥. 네. 그런데 이 심근경색증은 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특히나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참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죠. 예, 특히 이제 겨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의학의 질환들 중에 네. 겨울에 특히 이제 잘 생기는 질환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심장 질환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 혈관 질환들이 특히나 겨울에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 이제 일교차가 생겼을 때 더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겨울철에 확실히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보니 네. 사망도 겨울철에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이 질환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이 줄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내로 사망하는 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지가 정확한 통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대개의 경우 우리가 2번의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한다.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심근경색증을 치료해서 이제 살게 되면 네. 제가 환자분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집에서 발생했을 때 이제 사망할 확률이 한 50%좀 되는데 이제 동전 던지기 앞면 뒷면 확률에서 한 번 이제 운 좋게 살아나셨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한 50% 정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는데 네. 이제 2번의 그런 위험한 고비를 확률 50%의 고비를 2번 넘고 이제 치료까지 하고 이제 퇴원하게 되시는 거니까 네. 앞으로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겨울철에 이렇게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으니까 혈관이 좀 많이 수축이 돼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게 옛날부터 많이 네.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혈관 안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쌓이는 이게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겨울에 기온이 변하게 되면 얘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취약한 동맥경화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이 터지면서 이제 혈전이 생기고 아마 피부에 상처 생기면 딱지 않듯이 네. 혈관 안에도 딱지가 생겨서
그것이 혈관을 막게 되는데 아하.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 겨울철의 기온, 네. 이 기온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많고 그래서 겨울철에 급증하는 원인이 이런 불안정한 동맥경화반 이런 찌꺼기들이 터지면서 아하.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증이 기온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목욕탕 가도요, 냉탕, 온탕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험할 수가 있다고요. 사실 또 심장은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이게 단 한시도 쉬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서 좋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다. 왜냐하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는데 한 번도 쉬지 않죠. 예. 심장이 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7,000리터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몸의 엔진이고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혈액, 영양분을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심장은 절대로 쉬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가슴 뛰는 삶 이런 거 심장에 의해서 다 가능한 거라서 이제 우리가 심장을 가장 강한 근육을 가진 우리 장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집에 아버지가 심근경색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아이고. 제가 오늘 또 모범생 입장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심근경색증 얘기할 때 관상동맥 얘기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가 심장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친구라던데 어떤 관상동맥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심장을 먹여 살리면 심장동맥이라고 부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이걸 왜 또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왜 이렇게 네.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나 네. 하는 건데 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상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게 얼굴 보는 관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한문을 써요. 한문. 한문. 그 관자는 임금님 머리에 쓰는 관, 네. 왕관할 때 쓰는 그런 관자고요. 네. 상은 그것처럼 생겼다 이런 아하. 말이죠. 그래서 임금님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혈관이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겨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네. 이제 심장 위에 이 혈관이 임금님 머리에 관. 우리가 모자는 야구 모자 눌러 쓰잖아요. 네. 그런데 관은 머리에 딱 얹어 놓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심장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육 위에 얹혀져 있다. 그 얹혀진 모양이 왕관을 머리에 쓰듯이 놓여져 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관상동맥이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머리 위에, 왕관을. 네, 심장 위에 계신 분이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심근경색증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심근경색증 이 병을 이해하려고 하면 네네. 우선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 뭐 이 말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동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동맥은 심장동맥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동맥이 시간이 지나면 이 찌꺼기가 앉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죽상동맥경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네. 관상처럼 이것도 죽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의미입니다. 죽이 죽죽자를 써요 한문에. 죽죽자. 그래서 죽처럼 하얀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동맥 네.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는 혈관 안에 쌓여서 네. 우리가 왜 보면 요리할 때 기름진 음식 고기 굽고 나면 딱딱해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맞아요. 굳어서 설거지 안 해놓고 있으면 딱딱해지죠. 쌓이더라고요. 그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진다. 경화. 그래서 이제 아. 죽상동맥 경화 이런 말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죽상동맥 경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요것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쌓여가면서 불안정한 형태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쌓여 있는 모양에 따라서 어떤 죽상동맥 경화반은 아주 취약한 형태가 돼서 네.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찬 바람, 네. 뭐 기온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 잘 안 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터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피부에 찢어지고 나면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닦지가 않잖아요. 네. 혈관 안에 그것도 마찬가지. 동맥경화반, 동맥경화 생긴 이게 이제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면
그것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왜 혈전이라고 부르죠. 어. 근데 너무 많이 음. 딱지가 않는 거야. 혈관이 막힐 정도로. 네, 어이구.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 근육에 피가 아예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말 그대로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네. 이제 혈류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해서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그 말이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꽉 막혀서 네. 그것도 혈전에 의해서 네. 꽉 막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벌어진 거를 혈전이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꽉 그렇죠. 그걸 막혀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하하. 너무 과도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심근경색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뭐 말하자면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기름진 그렇죠, 거 많이 이제. 먹는 사람. 뭐 그런 영향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위험 요소를 분류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남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남자로 태어나는 거.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8대2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족력이에요. 내가 어떤 가족에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이입니다. 한 해에 한 살씩 먹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의 질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남성 그리고 그 집안의 가족력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운명처럼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따로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들이 있죠. 담배, 네. 그 다음에 비만, 네. 좌식 생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심근경색증이 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심근경색증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김수용 씨가 촬영 직전에 쓰러지셨고 진단을 해봤더니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또 운동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좀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전부 심근경색증으로 좀 의심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고 나면 우리 외래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아, 검진 받으러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 오셔서 가슴이 아픈데 저도 심근경색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얘기할 정도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심근경색증은 그렇게 뭐 간단한 병은 아니고요. 김수용 씨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제 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우리가 통증의 양상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심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심장은 이제 보통 우리 왼편,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에 가슴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오셔서 딱 여기가 아프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딱 아니다. 심장 아니에요? 그렇게 아픈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손을 콕 찍어서 여기다 하면 그런 병이 아닙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뭔가 묵직하게 이제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눌렀더니 아파서 왔다. 예.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심장은 눌러서 아픈 병은 아니에요. 네. 심장은 저 안에 있잖아요. 네. 내가 눌러서 아프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통증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 오늘은 이쪽 왼쪽인데 다음 날 오른쪽이기도 하고 목 뒤가 아프기도 하다.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래서 심장이 아픈 부위는 대개가 요 턱 밑에서부터 요 배꼽까지 그 사이지 뭐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종류들은 다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개는 쥐어짠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하다 하기도 하고 묵직하다 하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표현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 시간이에요. 오. 그러니까 번개 치듯이 네. 짜릿하게 전기 통하듯 뭔가 확 지나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혈관이 막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혈전이 쌓이고 하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심장 근육으로 가는 게 네.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증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15분 또는 20분 이상 딱 어디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양상이 왼쪽 어느 부위에 우리하다고 할 수 있고 조인다고 할 수 있고 답답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양상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동반 증상이 있어요. 뭐 팔이 아프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이런 게 동반되어서 팔만 아프면 안 되고 네. 가슴이 아프면서 팔이 아프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이런 게 동반되는 이런 정도의 양상.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만한 네. 그런 통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네.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의학 정보가 너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너무나 홍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까 뭐 김수용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왔을 때 센터장님 갑자기 막 가슴을 하면서 이제 막 쓰러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가슴 통증 외에 다른 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또 꽤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느냐? 뭐 기존에 협심증 있는 분들은 조금 통증이 이제 평소보다 오래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심근경색증이 오면서 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팔이 땡기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식은땀도 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니 이제 가슴이 답답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있는 분도 있고 갑자기 쓰러지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잘 돼 있지 않는데 대개는 모호한 양상에 네. 뭔가 불편감이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면 뭔가 이게 가슴 불편감이 있으면 이거 심근경색에 동반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런 인지도 조사를 해요. 증상에 대해서. 오, 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하면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 들어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증상들을 나열하고 그럼 이 증상들 중에서 심근경색증에 의한 증상이 뭐가 있는지 쭉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슴 통증은 대부분 맞다고 하세요. 70~80%. 그렇죠. 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보면 그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한 70~80%는 대개 가슴 통증은 맞다. 네. 요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증상들, 동반된 증상, 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약간 구토가 나려고도 하고 팔도 좀 저리고 아프고 등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률은 5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네. 그런 동반된 증상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몇 년 동안 걸쳐서 인지도 조사 그런 걸 다 해봐도 그게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런 방송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뭐 통증은 등, 목, 털, 예. 턱 그리고 팔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고 뭐 식은땀, 어지럼증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둬야 또 골든타임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과 더불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초기 신호를 알 수 있는 게 또 협심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증세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그래서 차이가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협심증을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앞서 뭐 김수용 씨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냥 쓰러졌다고? 혹시 병이 있었나? 평소에 지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온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협심증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절반도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런 병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조차 해보고 산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는데 그게 심근경색이더라 하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은 운동을 할 때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데 이 지속 시간이 계속해서 네. 늘어나는 거예요. 쉬어도 이 평소 같으면 좋아져야 될 시간인데 협심증은 뭐 1, 2분 내로 다 대개는 휴식하거나 조금 오래 간다 싶을 때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혀 밑에 넣게 되면 대개 5분 내로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15분, 20분씩 가게 되면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질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협심증이라 하더라도 이런 질환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 이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맞겠죠. 네. 네. 이게 또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병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골든타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골든타임, 심근경색증의 골든타임은 언젠가요? 혈관이 막히고 난 다음에 심장 근육이 상하는데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30분 정도만 지나도 벌써 심장 근육 절반 이상이 이제 상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아, 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어떻게 누가 잘 치료하느냐 이런 영역의 병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느냐 이 영역의 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혈관에 막혔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심장 근육이 손상된다는 이런 이제 것을 보고 또한 역학조사에서 이제 이런 시간 내에 치료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을 가장 낮출 수 있을 것이냐, 네. 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한 2시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2시간에 포함된 요게 중요합니다. 2시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네. 그래서 이 2시간에 포함된 개념은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네. 내 가슴이 불편하구나부터 시작입니다. 인지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환자가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병원을 찾지 않게 되면 시간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네. 야, 이거 큰 병원 가봐야 되나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구하는 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119를 부르려야 될지 개인이 가야 될지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 네. 이런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렇군요. 거기서 상당한 이제 이제 지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해 버리면 이제 병원에 와서 아무리 빨리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게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이야기할 때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하. 요 시간, 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만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기 대처가 심근경색이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패널 두 분께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는데 네.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보기 두 개입니다. 1번, 가슴을 막 문지른다. 2번, 막힌 혈관을 뚫어내기 위해서 네. 거꾸로 물구나무서를 쓴다. 두 개 중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 3번. 바로 네. 병원에 간다. 동의합니다. 예. 네, 3번. 네. 센터장님, 어떤 게 정답인가요?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네. 이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봐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 가슴이 아플 때 언제 병원에 가야 됩니까? 네.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가야 된다. 즉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우리가 몇 년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20%가 안 됩니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 즉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심근경색증을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거쳐서 진단을 받게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좀 기억하기 싫겠지만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 병으로 이제 진료도 받고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의 옛날 치료받았던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제 막 너무 정신없이 이제 갔을 것 같은데 환자들이 그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큰 병이니까 큰 수술, 뭐 가슴이라도 열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중재 시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제 우선 요 혈관, 손목이나 허벅지 쪽에 이제 동맥 혈관을 잡아서 거기에 관을 하나 넣습니다.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그 진단하는 검사를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관상동맥 중재 시술, 예를 들어서 풍선으로 막힌 곳을 넓히고 네. 그다음 스텐트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관상동맥 조영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처음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방송을 처음부터 봤다면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네. 그다음 조영술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 혈관의 사진을 찍는데 이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근데 물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조영제예요. 그래서 이 조영제를 넣으면 혈관에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심장 혈관의 길이 있죠. 근데 조영제를 넣어 보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얼마나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네. 찾아내는 검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고 그 막힌 부위에다가 혈관을 개통하는 네. 재개통하는 시술, 그것을 중재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풍선 확장만 하기도 하고 이제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관상동맥 중재 시술,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많이 대중화가 돼서 주변에도 받으신 어른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게 또 풍선을 혈관에 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넓어졌던 게 다시 좁아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스텐트는 또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스텐트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요 번역을 이제 철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철이니까 자석에 붙겠네. 철망이 아닙니다. 번역은 철인데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어머나. 다행이네요. 그래서 과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MRI 시술하기 전에 외래로 오셔서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할까 MRI 봐. 찍어도 되느냐. 그런 심장 안에 들어가는 스텐트는 철이 아니다. 아. 마른 철망인데. 그다음 두 번째, 그 철망을 넣었는데 나는 아무래도 찝찝하다. 이거 안에 몸에 계속 넣고 사는 게 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막힌 걸 뚫었잖아요. 그렇죠. 터널을 뚫고 난 다음에 터널을 빼느냐. 공사 끝나고 그렇지 오.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넣어두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계속 넣어놓고 살아도 되는 건지. 걱정되죠. 그다음에 이거 유효기간이 있어서 시간 지나면 이거 열렸는 게 쪼그라드는 거 아닌지 이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시술을 했었고 세월이 흘러서 좁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돼 있고 아. 만약에 그것이 다시 좁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철망을 빼내고 새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빼낼 수가 없고 우리 혈관의 하나처럼 돼 있고요. 그 안을 통해서 다시 넓히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철망을 빼내는 게 아니고 기존의 철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철망을 다시 넓히는 시술을 하거나 네. 새로운 철망을 거기에 덧대어서 넣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최근엔 철망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2%, 3% 1년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심근경색증 경험하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과거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위험하고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제 재발이 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서 이제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이제 1년쯤 지나면 안정이 되겠지, 2년쯤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통계 자료, 역학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1년, 2년 꾸준히 이제 발생을 하고 대개 1년 내로 5 내지 10% 정도
재발하는 것도 있고 그 재발률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비슷한 비율로 계속해서 생기는 걸로 돼 있어서 더욱더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 심근경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좀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생활 습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질병의 절반 이상, 한 80% 정도가 생활 습관에서 온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원인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죽상동맥경화, 이제 동맥경화가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그 중에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스트레스 이런 위험인자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이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제 본인이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압을 130에 80 정도 아래로 잘 관리를 하고 당화 혈색소 6.5 미만으로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적어도 70 미만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에는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평소 잘 신경 쓰시고 또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 이장훈 심혈관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